영원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로 하나 만든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 호랑가시님 참 재밌는 얘기 해주셨네요. 우크라이나가 북한에 무기 지원했는데 우크라를 도와줘야 할까요? 네, 이 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원래 소련 연방의 한 일부였죠.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오랫동안 북한에 상당량의 무기를 지원해 온 게 사실입니다. 소련이 멸망하고 이른바 독립국가연합 CSI인가? 하여튼 뭐 그게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도요. 북한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무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지 또는 주요 군수 물자 많이 대줬어요.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할까요? 우크라이나가 한때 소련 연방에는 가입돼 있지만 독립적인 외교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6.25 직후에요. 그때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의 일환으로요. 한반도에서 이 정전 감시를 했습니다. 중립국의 일환으로 한반도 정전 감시하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뭐 하고 있었다? 예. 한국군에 대한 감시를 해가지고 그 정보를 북한에 넘겨주는 일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참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랬던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도와준다고? 제가 볼 때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면 우리는 가만히 쳐다보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굳이 거기에 우리가 포탄을 제공을 한다? 포탄 제공을 할 수도 있는데 조용히 제공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 최대한 이익을 챙기는 게 우리로서는 그게 최대 이익이 아닙니까? 근데 이 뭔 시끄럽게 오두방정을 떨어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아슬아슬하다고 느끼는 것이 자, 전시 비축탄의 지금 3분의 2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예, 끝장나. 만약에 북한이 전쟁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쳐들어올 거예요. 아유, 우금치님, 우리나라 지금 전시 상태 국가다라는 얘기를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예, 정말 답답해요.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 뭐 처음부터 많은 분들이 갑자기 이 한반도 전쟁 위기 얘기로 그냥 넘어가시는데요. 하나씩 제가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얘기는요. 이 민주당 당직자의 한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한 당직자가 그런 말을 했대요. 참 이낙연 비정한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요. 민주당 당직자의 탄식, 이낙연 참 비정한 사람이다. 이정건한테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내용입니다. 이 당직자는요. 민주당에서 꽤 오래 계셨던 분이고요. 국회의원의 공천도 뭐 받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정근 씨랑 되게 비슷한 관계였던 거죠.
지금은 은퇴 비슷하게 하셨습니다만 정계 유력 인사, 아주 유력했던 민주당의 인사의 비서관으로 오랫동안 일하셨더라고요.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계속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여러 사람들을 보아왔던 거고 또 이정근 사무부총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이신 거죠. 이분이 이번에 이낙연 대표의 행보를 보면서 저 사람 참 비정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분은 이낙연이 참 비정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자, 그리고 바로 이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주변 사람을 저렇게 비정하게 내치는 건 좋은데 이용은 하지 말아야지. 예. 그런데 자기 주변 사람이 위기에 처했는데 그 사람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위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한다. 야, 비정한 사람이네. 야, 이낙연 저런 사람이었어? 그러니 어떤 분이 그럽디다. 이낙연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자, 그런 얘기를 합디다. 도대체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 걸까요? 자, 오늘이 아니군요. 엊그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정근 노트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제가 볼 때 이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 이정근 노트는 조작입니다. 이거 노트라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요. 그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어떤 일이 있고 난 직후 혹은 그 중에 기록한 것이 진짜 노트고요. 그게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록한 거는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증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시사저널 이 보도는 이정근 노트가 엄청난 증거 능력이 있는 판도라의 상자인 것처럼 떠들고 있어요. 일단 이 이정근 노트는요. 시사저널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이거는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정근 노트에서 보면은 이거는 나중에 일단 만들어진 거예요. 일단 하도 억울해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도 억울해서 이정근이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 노트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 내용은 아무 증거 능력이 없죠. 뿐만 아니라 내용도 보면은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시사저널 얘네들도 이상하다. 비명계가 어떻게 친명에 돈을 마련해 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쓰고 있죠. 근데 어쨌거나 내용상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택도 안 되는 유치한 내용, 찌라시 수준도 안 됩니다.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정근 노트를 판도라의 상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재명부터 문재인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심지어 노무현까지 있어요. 택도 안 되는 얘기지.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정계 입문한 게 2015년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2013년 내용부터 적혀 있대. 일단 내용 자체가 틀렸지. 그리고 들어있는 내용도 보면은 양도성 예금 증서를 어떻게 했다는 둥 저쨌다는 둥 하면서 택도 아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치한 찌라시 수준도 안 됩니다. 제가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마치 뭐 같다? 옛날에 한참 떠들었던 문재인 금괴 200톤 사건과 대단히 비슷한 수준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정계라든지 또는 상당히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파급 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문건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 아이고 이런
아이고, 뭐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 문건이 그래도 왜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왜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자,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유치하고 말도 좀 잘 안 되는 내용이에요. 심지어 재수회라는 게 있대. 문재인을 재수시켜서 대통령 만든다는 게 재수회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 얘기는요. 한때 찌라시에 돌던 얘기고요. 그 찌라시를 만들어서 돌린 데가 극우 유튜버들, 뭐 조갑제 이런 사람들이 한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고스란히 리바이벌 해가지고 여기에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 뭘 의미하느냐? 내용은 말도 안 되지만 검찰은 이걸 가지고 이정근의 말이다, 이정근의 자백이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걸 가지고 다시 공작 정치에 이용해 먹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단 유치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택도 안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만찮은 파장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판도라의 상자 택도 아닌 소리 하지도 말라 그래. 재수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그리고 이재명 7인회가 있대. 무슨 7인회? 무슨 7인회? 그 7인회 멤버 들어보니까 택도 아닌 뭐 어디서 갑자기 아니 거기 윤건영이 거기 있어요. 왜 7인회에 왜 나와?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니까 택도 아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그런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미를 이걸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이유 검찰이 이걸 가지고 또 공작 정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네. 자, 우리가 좀 보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예. 자, 자, 예, 이게 되게 이상해졌네요. 자. 참 이게 뭐 이상해지네. 자,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자, 그냥 하나하나 제가 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갑자기 PPT가 애를 먹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자,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문건 작성 과정을 아는 잘 관계자는 노트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좁혀오고 구속될 위기에 처하면서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엄청나게 불안해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자신이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자 자신이 아는 것을 전부 다 털어놨다. 문건 작성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라고 해요. 근데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이걸 왜 털어놓습니까? 이 사람한테? 왜 털어놓을까요? 자, 이거는 문건 작성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란 말이 이 말 자체가 사실은 검사라는 말을 의미하죠. 이 얘기를 검사한테 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검사한테 들어놓고 마치 검사가 아닌 척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이 얘기는 검사의 얘기인데 검사가 아닌 척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한 걸로 보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문건 작성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라는 놈은 검사다. 또 한 가지는요.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자 자신이 아는 것을 전부 털어놓았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따라서 이건 뭘 말한다? 예. 이거는 바로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점인 거죠.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백이 됐든 뭐가 됐든 자필 진술서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증거 능력을 가지려면요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만들어졌어야 돼요. 그래 증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만들어진 것은 증거 능력을 하등의 근거가 없습니다. 이거를 마치 검찰은 자필 진술서 인양 써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아서라 택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걸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만들었다는 것은 무언가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다는 얘기죠. 왜 넘어갔을까요? 두 가지가 의심이 되죠. 첫째, 뭔가 서운했다. 둘째, 검찰이 엄청나게 협박했다. 이런 부분이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굴복해가지고 결국에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다 써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두 가지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 그리고 검찰의 회유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달리 말해서 상당히 서운한 지경이었다. 상당히 서운해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왜 이정근은 서운해했을까요? 그리고 서운해했다면 누구한테 서운했을까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국내에 와 있으면서, 그러니까 뭐 장인상을 당해가지고 국내에 와 있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랬죠. 이른바 친낙계 회동을 하는데 그 친낙계 회동에서 돈봉투 의혹에 우려를 표시했다. 자, 이 내용만 보면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이낙연 대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자면 이낙연 입장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우려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하고는 딴 쪽 사람, 이낙연 너무 우리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매정하게 쳐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내용을 좀 더 볼까요? 심지어 회초리를 드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정근을 마치 회초리를 맞아야 될 사람인 양 말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정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이정근한테 돈을 전달해 줬다는 강래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른바 박영선 직계 라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두 사람은 박영선 사람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박영선이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구 사람입니까? 이낙연 사람이죠. 이낙연하고 같이 호흡을 맞췄던 내각의 일원이기도 했죠. 자, 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 같으면 오히려 간단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어떤 부분도 있느냐면요. 제가 지금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정근 씨가 되게 억울해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정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 자, 이정근 씨는 소위 말하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정치 신세계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정치 신세계에 출연을 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치 신세계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듯이 대표적인 똥파리 사이트였죠. 똥파리 사이트예요. 예. 그 똥파리 사이트에 등장했던 사람이고 거기에 방송을 많이 나갔던 사람이 거기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출연했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분이 박영선 장관의 주선으로 거기 출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글쎄 뭐 이정근 씨가 뭐 어떻게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고 또 이낙연 대표 측에서 뭐라고 또 반박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당연히 이낙연계 쪽에 훨씬 가까웠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람인데 정말 자기 사람인데 이 자기 사람을 쳐낸 거죠. 누가? 이낙연이. 그러니까 정말 냉정하다 못해 비정하다, 야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정근 이 사무부총장의 후원 회장을 한 사람이 또 이낙연이죠. 그러니까 이정근 입장에서는 그런 이낙연이 회초리를 때려야 되니 우려를 한다느니 이딴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서운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나라도 서운했겠네. 자, 그래서 서운함을 느낀 이 이정근 씨가 결국에 배신감을 느끼고 서운함이 지나치면 배신감이 되지 않습니까? 배신감을 느끼고 뭔가 검찰에 협조해 주기 시작했다. 이런 맥락으로 읽힙니다. 결국 이 얘기는 보기에 따라서 이낙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서운했다 하더라도 사실 이낙연 대표의 이런 정도의 행보는 한편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처럼 이렇게 의리 없는 정치에서 특히 민주당의 의리 없는 수박들이 좀 의리 없더라고. 자, 의리 없는 수박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지들끼리 이 정도도 그렇게 케어가 안 될까? 자, 그런데 진짜로 서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바로 이거죠.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신당 창당과 탈당. 지금 현재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조만간 신당이 창당이 되고 그 신당은 김종인과 금태섭이 만들며 결정적으로 이낙연을 영입하는 형태로 될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한마디로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제3지대에 결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당을 하나 만들 거다라는 얘기가 되게 팽배합니다. 그런데 탈당을 한다는 것은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큰 모험입니다. 따라서 모험을 감수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모험을 감수할 만한 이유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험을 리스크를 감수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점이고 명분이라는 것은 그런 위험한 짓을 내가 감행을 하는 이유,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이유, 그럴싸한 이유여야 하겠죠. 그 그럴싸한 이유, 친낙계가 탈당을 하고 신당을 만드는데 그 그럴싸한 이유로 뭘 들고 있다? 벌써부터 이 돈봉투 사건을 친낙계가 탈당할 명분으로 삼기 시작하고 있죠. 마치 이정근 돈봉투 사건이 송영길과 연결돼 있고 송영길은 이재명과 연결돼 있다라는 식으로 밀어 갖다 붙이면서 야, 우리는 저 돈봉투와 연루된 송영길, 이재명과는 거리를 둘래, 따라서 탈당할래. 이런 논리를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실은 이정근은 지들 사람이면서. 자, 보세요. 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야비한 짓 맞죠? 그죠?
내가 봐도 야비한 짓 같아 이거. 자, 이정근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열받았을까? 그죠? 그래? 이낙연 네가 그래? 그러면 좋아. 나도 생각이 있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닐까 싶어요. 자, 이낙연계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야. 그거 이낙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김종인, 이낙연하고 상관없어. 탈당 무슨 개소리야 라고 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흘러가는 얘기들을 보면은 아무리 봐도 이낙연의 그림자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쭉 보세요. 권지웅, 금태섭, 이상민, 이 사람들 다 정말 친낙계 아닌가요? 수박들의 대표적인 사람들 아닌가요? 자, 또 볼까요? 네. 특히 김종인이라는 사람 역시 상당히 이낙연하고 소위 말해서 합이 잘 맞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아니 뭐 좀 비슷하대. 또 생각도 비슷하대.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밌는 거는 이 김종인과 이상민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항상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다? 말하는 게 딱 보면 뭐다? 이낙연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랑 너무나도 많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이낙연이요, 이른바 자기가 팬덤 정치의 이익을 볼 때는 엄청나게 팬덤 이러고 다니더니, 그러면서 왜 팬 있는 게 나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그 많은 팬들이 다 돌아서고 이재명 쪽으로 가니까 갑자기 팬덤 정치 청산하자고 떠들고 다니죠. 자, 그 대표적인 팬덤 정치를 찬양하던 자들이 갑자기 팬덤 정치 끝장내자라고 입장을 바꾼 대표적인 사람 중에 누굽니까? 이상민이죠. 그 사람은 지금 물갈이 하자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무렵에 딱 이낙연이 출국합니다. 근데 이낙연이 출국한 바로 그날 예, 제3지대 신당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이원욱이 원내대표 선거에 나왔던 이원욱이 갑자기 사퇴합니다. 참 공교롭죠. 누가 보더라도 신당 창당 움직임하고 민주당 원내대표 이 부분에 이낙연의 손길이 닿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대목인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왠지 이낙연이 이 이정근 사건에도 상당히 손을 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이정근 돈 봉투 사건을 이용해서 이낙연은 탈당을 하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이정근의 진술 자체를 이낙연이 좀 이렇게 주물러 주고 있거나, 즉 검찰하고 뭔가 좀 딜이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가 좀 의심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심 많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정말 이낙연이라는 사람은 비정한 거죠. 자신과 가까웠던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겁니다. 대단하죠. 제가 볼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상민 얘기하고 김종인 얘기하고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곁다리입니다. 진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혼란한 와중에서 이낙연은 나름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수를 한 수 두고 있구나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자기가 버릴 사람은 아무리 자기한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라도 냉정하게 버릴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하고도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이낙연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당직자가 이낙연 참 비정한 사람이네. 이정근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말이 나온 거죠. 저는 이 점에서 이낙연 참 비정한 사람이네 라는 말을
자꾸 곱씹을 수밖에 없습니다. 황금토끼님, 낙지와 이정근의 싸움이다. 이낙연이 마치 윤석열급이다라고. 예, 참 글쎄요. 제가 참 답답합니다. 근데 시사저널에 나왔다는 그 이정근 노트, 이번에는 이정근 노트더라고요. 그 이정근 노트 제가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검사들이 또 장난질을 치는구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취재를 좀 해가지고요. 다음 주 중에 한번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릴게요. 검사들이 이정근을 가지고 또 장난질을 치는구나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폭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검사들은 이걸 가지고 뭐지 큰 거라도 지금 잡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한편 그 생각도 듭디다. 그걸 정말 이정근이 만들었으면 이정근이라는 사람 왜 선거에서 떨어졌는지 알겠더라. 예,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순서, 민주당 당직자의 단식, 이낙연 참 비정한 사람이다. 여기까지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에